방귀를 꼈을 때 냄새가 없는 사람은 음식물을 거의 안 먹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뭐 아이유, 카리나, 손흥민, BTS 다 방귀 낍니다. 이거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방귀 냄새가 고약해서 고민이신가요? 당신의 방귀 냄새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약이 되는 클래스. 누구나 궁금해하지만 부끄러워서 언급되지 않는 방귀, 오늘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귀, 건강의 척도일 수도 있다. 병원에 와서 수술을 받거나 시술을 받고 나면 주치의들이 환자들에게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방귀 끼셨나요? 방귀가 장 건강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지표가 되기도 하죠. 의사들은 건강의 척도라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실수라도 하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방귀. 도대체 왜 끼는 걸까요? 방귀는 기본적으로 음식을 섭취할 때 함께 들어간 공기가 장 속의 음식물이 발효되면서 생겨난 가스와 혼합이 돼서 항문을 통해 빠져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보통 성인이 하루 동안 배출하는 가스의 양은 적게는 500ml에서 많게는 1500ml 정도라고 하는데요. 평소에도 소장과 대장에는 200ml 정도의 가스가 항상 들어있으면서 장벽을 통해 혈관에 흡수돼서 트림이나 숨 쉴 때 몸 밖으로 배출이 되기도 하고 일부는 간에 흡수돼서 소변으로 배출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방귀를 잘 끼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자, 그렇다면 방귀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인 걸까요? 여러분, 사람은 보통 하루에 10번에서 25번 방귀를 낍니다. 정상적으로 누구나 다 방귀를 껴요. 그렇게 질문한 당신도 10번 이상은 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큰 소리와 큰 압력으로 시원하게 나오는 방귀는 보통 식후 1시간 있다가 나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때 잠자는 시간 동안 하루에 끼는 방귀의 3분의 1 이상을 낍니다. 그럼 우리가 하루에 한 3분의 1 이상의 시간 동안 잔다고 생각해 보면 대충 계산해 보면 사람은 누구나 한두 시간에 한 번은 방귀를 낀다는 거죠. 정말이에요. 여러분 뭐 아이유, 카리나, 손흥민, BTS 다 방귀 낍니다. 이거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방귀가스의 양은 장 건강이 아니라 섭취한 음식의 종류랑 관련이 오히려 더 있는데요. 예를 들면 콩류, 유제품, 감자, 밀, 빵의 효모 이런 것들이 가스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채소 중에는 이제 양배추류라고 부르죠. 브로콜리, 하얀색 브로콜리인 콜리플라워, 양배추 이런 것들이 많이 일으키고, 또는 이제 매운맛이 나는 양파나 마늘, 파 등이 가스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먹으면 가스가 많이 나오고 방귀를 자주 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음식을 가려 먹고 방귀가 많이 만들어지고 가스를 생성하는 음식을 피하고 있는데도 방귀가 잦다면 식습관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결국은 이제 체외로 배출되는 가스의 양은 위로 들어간 공기의 양과 거의 정비례를 해야 되는 건데요. 음식을 많이 먹거나 급하게 먹거나 그러면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방귀를 자주 끼게 될 수도 있죠. 식후에 바로 눕는 습관도 방귀가 잦아지는 데 원인이 되는데요. 음식물이 내려가고 공기층이 위로 떠줘야 되는데 서 있을 때랑 앉아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누워 있을 때는 그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나 역류성 위식도 질환,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 같은 거죠. 그리고 변비 같은 병들도 잦은 방귀를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방귀 횟수와 건강과는 대부분 큰 관련이 없긴 한데, 이제 방귀 횟수도 잦아지면서 다른 증상이 여기에 함께 동반이 된다면 이때는 내 몸에 이상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방귀 소리를 한번 점검해 볼게요. 방귀 소리는 장에서 생긴 가스가 항문으로 빠져나오면서 나는 소리인데요. 방귀 소리가 큰 이유는 다양하지만 배출되는 가스의 양이 많거나 가스를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강하면 소리가 커지고요. 이와 반대로 배출되는 가스의 양이 적거나 항문 괄약근이 느슨한 상태에서는 방귀 소리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방귀 소리가 크거나 작다고 해서 건강하고 안 건강하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방귀 소리가 갑자기 커졌는데 괄약근에 힘을 줘서 소리를 작게 내보려고 하고 엉덩이도 들어보는데 조절이 잘 안 된다. 게다가 요즘 내가 대변을 보는 습관까지 변화가 생겼다면 병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방귀 냄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낀 방귀에서 냄새가 난다 하면 그 이유는 방귀 속에 포함된 지방산과 유황가스 때문입니다. 유황가스는 지방이나 단백질이 장내 세균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생기는데요. 이 황이 많은 5대 음식이 브로콜리, 아몬드, 달걀 흰자, 고기, 치즈 등이죠. 즉 내가 먹은 음식물 중에 채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방귀 냄새가 적게 나는 거고, 기름진 고기 성분이나 유제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방귀 냄새가 많이 나는 거죠. 또한 이러한 가스를 만들어내는 장내 세균의 숫자가 많을수록 냄새가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항문에 바로 인접해 있는 대장은 직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직장에 대변이 차 있는 상태에서도 그 상태에서 방구를 배출하게 되면 방귀 냄새가 지독하게 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변비인 환자가 끼는 방귀이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또한 과식이나 소화불량 등으로 인해서 충분히 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방귀 냄새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독한 방귀 냄새는 4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먹는 음식이 기름질수록 방귀 냄새가 심하다. 둘째, 가스를 배출하는 장내 세균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방귀 냄새가 심하다. 셋째, 변비 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시원하게 대변을 보지 못해서 방귀를 뀌게 되면 방귀 냄새가 심하다. 넷째, 소화가 잘 안 된 상태일수록 방귀 냄새가 심하다. 방귀 냄새가 큰 병의 증상은 아니지만 내 몸의 장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척도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방귀와 관련된 건강에 관한 속설들도 상당히 많은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방귀가 역류를 해서 입냄새가 심해진다. 답은 X입니다. 이건 방귀를 많이 참는 주로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방귀를 참으면 그 가스가 역류를 해서 일부 성분이 뭐 폐로 들어가서 구취가 심해진다,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방귀와 입냄새는 생성 원리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방귀는 우리가 이제 먹고 마시는 공기가 소화 과정을 거치는 소화기관을 따라 내려오면서 만들어지는 거고, 입냄새는 그래서 세균의 영양분이 되는 단백질은 주로 이제 입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 뭐 타액, 탈락된 구강 점막의 세포, 이런 게 이제 막 분해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둘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방귀 냄새가 심하면 피부가 나빠진다. 정답은 X입니다. 방귀 냄새가 심하면 심할수록 또 독한 냄새의 방귀를 참으면 이 독소가 장벽을 통해서 막 혈액으로 들어가서 혈관을 타고 온몸에 돌아다니다가 막 피부에 염증을 유발하고 뭐 이런 속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진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 피부 질환이 있고 장 건강이 좋지 않다면 방귀의 냄새보다는 자신의 대변 상태를 먼저 살펴보는 게 맞겠죠. 방귀를 참으면 병이 된다. 정답은 O입니다. 이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방귀를 참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장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방귀를 제때 배출하지 않으면 장에 이제 질소가 쌓이고 대장이 이제 부풀어 올라서 대장의 운동 기능도 떨어지고, 대장은 이제 부풀어 오르면 무조건 통증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변비와 복통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이 방귀를 억지로 참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하면 항문으로 나갈 방귀가 혈액 속으로 일부 스며들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 소변으로 배출은 되는데 약간의 방귀 성분은 혈액 속에 남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습관이 장기간 이어지면 장 건강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 염증 반응 같은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참지 말고 사람이 없는 공간과 화장실 같은 데 찾아서 방귀를 꼭 뀌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내가 방귀가 뭐 정상적인 횟수라고 아무리 얘기를 말씀을 하셔도 저는 방귀를 뀌는 횟수를 줄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방귀를 많이 만드는 음식들, 유제품이나 육류, 탄산 같은 걸 멀리하고 방귀를 적게 만드는 음식들, 사과나 뭐 상추, 생선이나 토마토 같은 걸 좀 더 자주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방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방귀를 낍니다. 자, 그럼 방귀를 많이 끼면은 건강이 나쁜 걸까요? 아닙니다. 방귀는 아무리 자주 껴도, 아무리 세게 껴도 그걸 질병으로 절대 규정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귀는 참지 말고 뀌시면 됩니다. 방귀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약이 되는 클래스.